내림차순 정리해서 인수분해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거야. 이제 x는 개수가 1이고 y는 개수가 2라서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x제곱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x가 들어간 애가 이제 얘하고 얘가 있죠. 얘를 이제 x로 묶어서 3y 플러스 k x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5 이렇게 잡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이 식이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정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여기 x하고 y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들어간, 이런 식으로 들어간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뜻이야. 얘가 이제 최대 2차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k가 반드시 정수이어야 된대요. 정수. 이제 이거를 먼저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2y하고 y 한 다음에 여기 1, 5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곱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곱하면 1 이니까 이제 더하면 마이너스 9y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y 플러스 1하고 y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앞에는 이제 x, x니까 별로 신경 쓸 게 없는데 이제 얘네 둘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고, 둘이 이렇게 더했을 때 이제 3y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이게 맞아야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3y가 아니고 뭐 마이너스 y나 y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 뭐 빼거나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 그걸 맞춰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k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뭐 다른 거는 뭐 어려운 거 없나요? 58번 같은 경우에는 그거만 이해하면 돼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a 3abc다. 그러면 이게 a랑 b랑 c랑 같다. 요거만 찾아내면은 그 다음 뭐 별거 없습니다. 여기 다 a로 바꾸면 돼요. a 더하기 a 요건 약분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해서 0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부피는 뭐 하면 되겠죠. 식으로 나타내서 대입하면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이거 어렵나요, 이거? 네? 응. P는 A 세제곱이고 Q는 B 세제곱, R은 A 제곱이죠. S는 B 제곱, T는 AB 곱하기 A 마이너스 B네요. 이게 부피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죠. 써있는 애들 그냥 다 곱하면 돼요. 써있는 애들 다 곱하면 이렇게 나와. 이거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거든요. 이 P가 나머지 더한 거랑 같대요. 그러면 A 세제곱이 B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AB 곱하기 A 마이너스 B와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나는 이게 A 세제곱 B 세제곱만 일로 넘기려고. 넘기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A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이걸 좀 잘못 묶었어요. 이렇게 묶으면 안 돼요. 이거 다시 정리해야 돼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A 제곱 B 마이너스 AB 제곱 해서 얘네 둘을 A 제곱으로 묶을까요? 안 되는데. 잠깐만요. 뭐 하라 그랬죠? A 마이너스 B의 값 구하라 그랬구나.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해라. 대입하면은 이렇게 안 되네요. 얘까지 넘겨야 돼. 얘까지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플러스 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나오나? 얘네 둘이를 A 제곱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플러스 얘네 둘이를 B 제곱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좌변이 A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묶어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가 지금 0은 아니죠. 그죠? a가 0은 아니니까 얘도 이제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커요.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니까 0은 아니거든요. 양변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누면 a 마이너스 b의 값은 1이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민지는 지난 영상 봤어요? 그래요. 여기 실력업은 뭐 어렵지 않았어요? 실력업. 일단 요거 61번은 안 하셔도 돼요. 61번 안 하셔도 되고. 요게 이제 상관, 이렇게 대칭이 내인데 이거 좀 없어졌어요. 교육원에서 없어졌고. 63번, 64번만 해볼까요? 64번. 세 다항식, 다항식 이거가, 지금 이거 x로 내림차순 되어 있네. 그죠? x 세제곱, x 제곱, x 상수항 이렇게 x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근데 x-c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무슨 소리야? x에 c를 대입하면 왜 안 나와? x에 c를 대입하면 fc가 0이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죠. fc가 0이다. 그래서 x에 c를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x에다 c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c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곱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c 플러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b 플러스 a b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 변의 길이가 a, b, c인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삼각형의 세 변이 a, b, c라고 했으니까 이 a, b, c는 이제 양수인 거죠. 양수. 자, 그래서 얘는 지금 a도 3차고 b도 3차고 c도 3차라서 잘 내림차순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얘는 항도 되게 많고요. 항도 4개나 되고 또 c에 관한 3차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해야 돼요. 조립제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fx라고 놓고 fc라고 놓겠죠. fc라고 놓고 c한테 뭐 하나를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0이 되는 애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c에다가 a를 대입하면요. c에 a를 대입하면 a 세제곱 a 곱하기 a 제곱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b c 제곱이고요. 여기다 a 대입하면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a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b 플러스 a b 제곱이니까 요 a 세제곱하고 a 세제곱 없어지고 a 세제곱 없어지고요. b 세제곱 왜 안 없어지나? 없어져야 되는데 a 제곱 b a 제곱 b a b 제곱 a b 제곱 b 세제곱이 안 없어지네. 잠깐만요. 그러면 방법이 둘둘 묶는 수밖에 없거든요. 둘둘. 원래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둘둘 묶어서 공통인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항이 4개니까. 요거부터 인수분해를 좀 할게요. 요거. 얘네 둘을 a 제곱으로 묶고 a 플러스 b. 얘네 둘을 ab로 묶고 a 플러스 b.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b 앞으로 나오고 a 제곱 플러스 ab니까 a 나오고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a 제곱 플러스 ab니까 a 나오고 a 플러스 b. 그럼 a 나오고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아닌데? 이거 잘못 묶었구나. 미안해요. 다시 묶읍시다. 얘하고 묶어야지. a 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 그 다음 얘네 둘이 b 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 이렇게 플러스니까 a 플러스 b 이렇게 묶어주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약간 각이 잡히는 것 같네요. 얘네 둘을 c 제곱으로 묶어요. 이렇게 얘네 둘을 c 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c가 남고 얘는 a 플러스 b가 남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a 제곱 플러스 b 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묶을 건데 얘는 이제 c 앞에가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으로 묶으면 얘가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고 얘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c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나? 이거 0이죠? c 대입하면 0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러면은 이제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여기 공통인수니까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묶어내면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지. 여기 마이너스니까요. 요게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느낌 왔죠? 이거는 0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이게 0이 되려면 c가 a 플러스 b가 돼야 되는데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과 같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죠. 짧아야지. 그죠? 네, 얘는 0이 될 수 없고요.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됐어요? 인수분해 좀 어렵네요. 인수분해가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인데 너무 복잡했어. 세빈이 한 느낌인데? 아, 틀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거 좀 이해했어요? 이거 오답부터 합시다, 이거는요. 잠깐만요. 이게 펜 설정을 좀 바꿨는데 너무 불편해서 다시 좀만 바꿀게요. 와콤. 네. 네. 67쪽에 77번에 4번이요? 67, 79, 8, 6, 7, 67쪽에 7번에 4번이요? 요거요? 요거는 그 뭐지? 항이 되게 많죠? 항이 이렇게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내림차순 정리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내림차순 정리할 때는 어떻게 내림차순 정리한다 그랬죠? 차수가 작은 거. 지금 Z가 차수가 제일 작아요. 그죠? Z가. 그래서 Z로 묶을 거예요. 2x 플러스 2y 플러스 2의 Z니까 2도 앞으로 빼서 이렇게 묶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Z가 없는 들 얘 빼고 나머지 여기 넣는 거예요. 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3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항이 몇 개냐? 이거 항이 2개예요. 항이 2개일 때는 합차 공식을 쓰거나 공통인수로 묶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얘 때문에 지금 합차 공식을 못 쓰잖아요. 얘가 제곱이 없으니까요. 얘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래서 얘 안에 분명히 x 플러스 y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얘 안에 요 공통인수가. 그래서 얘를 먼저 인수분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먼저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얘도 항이 5개예요. 그래서 얘도 x로 내림차순 정리할 겁니다. 하고 y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묶어서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잘 바꿉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y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y 플러스 1이 되죠? 곱하면 얘가 되게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4란 말이에요.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 이 마이너스를 얘한테 줘야 돼요. 이 마이너스를 얘한테 줘야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이 마이너스를 받은 녀석이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를 안 받은 녀석이 y 플러스 1이 되니까 더하면 4가 돼서 요랑 맞아 떨어지죠.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변하는 거야. 2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1 z 플러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요거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1 요거 이렇게. 아 그럼 이제 공통인수 찾았죠? x 플러스 y 플러스 1.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1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여기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남고 여기는 플러스 2z가 남고 이렇게. 많네요 항이. 항이 많으니까 저렇게 길어졌겠죠. 알겠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질문 스페셜 퀘스천 있어요? 이것만은 풀었으면 좋겠어요. 62번 여기 뭐야 73페이지에 62번 이거 마이너스 1일걸요? 마이너스 1? 세면 73페이지에 62번 다 마이너스 1이죠. 세빈이 이거 안 했어요? 이거 안 했어요? 했어요? 답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아 1이에요? 이게 답이 보통 1 아니면 마이너스 1입니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것도 분자가 지금 좀 잘못 묶여 있어요. C제곱, A제곱, B제곱으로 묶을 게 아니야. 이거 A도 2차고 B도 2차고 C도 2차이기 때문에 하나의 미지수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A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의를 하겠다. 그럼 얘는 전개할 필요가 없는데 얘네 둘은 다시 전개를 해서 A가 들어있는 애들을 묶어주고 A가 없는 애들은 상수항으로 빼서 방금 전처럼 인수분해 해야 돼요. 얘처럼 하긴 했어 세빈이 이거? 요거는 놔두고 나머지 두 개는 다시 전개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항이 여러 개 되니까. 그러면 여기랑 똑같이 나올 거야. 아마 분모하고 똑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얘는 답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65번 한번 볼까요? 65번 이게 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n값 중 가장 큰 값을 구하래요. 그게 뭔 소리야? n 4제곱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2가 n-1 곱하기 n-2 하고 뭐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요게 이제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되겠죠. 일단 n제곱을 n이라고 놓을게요. 이런 애들을 뭐라 그래? 보기차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보기차식 4차 2차 상수 이렇게만 있는 거. 그래서 얘는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니까 n 플러스 2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나? 네 맞죠. 네. 그래서 n에다가 n제곱을 다시 넣어주면 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얘가 n 플러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 하고 뭐 더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여기 qn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n이 1이 아닌 이상은 n-1은 서로 똑같겠죠? 없애버리고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러면은 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이 n-2 곱하기 qn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 자연수 n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 이걸 진짜 나눠야 되나? 2를 대입하면 얼마지? 2 대입하면 6 곱하기 3 18 n 마이너스 가장 큰 값을 배수가 되도록 어? 뭐지? 뭐 잘못했나?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n-2 플러스 3 곱하기 n제곱 플러스 2는 n-1
1 곱하기 qn 이렇게 해서 n-1 곱하기 n제곱 플러스 2 플러스 3 곱하기 n제곱 플러스 2가 n-1 곱하기 qn이다. 이런 식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이게 배수가 된다.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그거 줘봐요, 해설지. 이건 교육청 기출이라 뭐 되게 숨었을 거예요. 보통 이런 거는 막 외우고 있지 않은 이상 풀기는 좀 어려워요. 안 보이거든. 아니 그러네. 이거 옛날 그 문제구나. 아,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다시 해야 되겠다. 완전 달라요. 이게 지금 n 4제곱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2가 n-1 곱하기 n-2의 배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뭐야 10 뭐 24 같은 경우는 3의 배수도 되고 2의 배수도 되잖아요. 그래서 24를 6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24를 6으로 나눌 때 2 곱하기 3 해서 2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3분의 12 한 다음에 이렇게 나누면 또 4 이렇게 해서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 4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2가 이거의 배수가 되려면 얘를 이 n-1로 나눠서 나눠 떨어져야 되고 그 나온 몫에 또 n-2가 인수로 또 들어있기 때문에 n-1로 나누면 또 나눠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할 거예요. 이걸로 두 번 나눌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1, 0, 1, 0, 마이너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식 전체가 이거의 배수기 때문에 n-1로 한번 나누면 1 해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2에서 이렇게 나눠 떨어지고요. 이 나온 몫을 다시 얘로 나눠도 또 나눠 떨어져요. 2, 2, 3, 3, 6 얼마죠? 8, 2, 8에 16, 18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n 4제곱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2를 n-1로 이렇게 나눈 몫이 이거잖아요. 그죠? 몫이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야. n세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가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얘를 다시 n-2로 나눴더니 이렇게 됐어. n-2로 나눴더니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8 이게 몫이 되고 이게 나머지가 18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머지가 18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걸 전개하면 n-1 곱하기 n-2 곱하기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8 플러스 18 곱하기 n-1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죠. 요거를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면 근데 이게 n 4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2가 이거의 배수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남으면 안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18 곱하기 n-1 18 곱하기 n-1 얘가 n-1 곱하기 n-2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식으로 봤을 때 얘 자체는 이 식의 배수가 맞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식 전체가 이거의 배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얘가 이렇게 남았단 말이야. 실제로 나눠봤더니. 그게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이렇게 18이라고 내 눈에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얘도 이거의 배수이어야지만 이 n-1 곱하기 n-2라는 숫자의 배수와 그 배수를 더하면 전체적으로 n-1 곱하기 n-2의 배수겠죠. 3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더하면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18이 n-2의 배수가 돼야 돼요. 즉 n-2는 18의 약수가 돼야 돼요. n-는 18의 약수. 그래서 자연수 n값 중에서 가장 큰 걸 찾을 거니까 n-2가 18일 때, 즉 n이 20일 때가 가장 크겠죠.
n-2가 18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18의 약수 중에서 18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n-2가 20일 때가 최대 n이니까 되는 거지. 여기가 좀 어렵죠? 여기가요.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식으로 나온 이유는 n이 지금 자연수거든요. n이 자연수. 근데 지금 n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로 그냥 나눠버린 거잖아. 그죠? 그럼 원래는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이 18이 이제 뭐 어떤 자연수 뭐 9로 나눴다 그러면 18이 나머지가 될 리가 없어요. 더 나눌 거니까. 근데 우리가 n을 모르는 상태로 2차식으로 나눠버렸어요. 여기 1차식으로. 1차식으로 나눠버렸으니까 n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눴기 때문에 얘가 나머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n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눴잖아. 그러니까 n이 어떤 자연수거든요. n이 어떤 자연수니까 실제로 n에다가 뭐 10은 안 되죠. 18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뭐 20을 실제로 넣었다. 그럼 우리가 얼마를 나눌 거야? 8398을 19 곱하기 18로 나눌 거잖아요. 19 곱하기 18로 나눌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나눠 떨어지겠지. 뭔가 나머지가 생기지가 않겠죠. 실제로 이렇게 숫자로 나누면. 근데 우리가 이제 n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식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머지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지. 식으로 나눴으니까. n을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실제로는 나머지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8 곱하기 n-1이라는 나머지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얘를 2차식이라고 생각하고 나눴기 때문에 생긴 나머지고 원래 숫자로 나눴다면 이 나머지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8 곱하기 n-1이 나누는 식의 배수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좀 어렵죠, 이게 내용 자체가. 오늘은 그거 해볼게요. 복소수. 복소수는 뭐 별거 없어요. 예, 여러분이 중학교 때까지는 실수에 대해서만 배우거든요. 실수에 대해서만 배우는데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거는 이제 복소수입니다. 첫 번째로 배울 숫자는 뭐냐면은 이제 허수 단위 i예요. 허수 단위 i. 허수라는 숫자에 대해서 배울 거야.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실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실수는 이제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실수라고 했었어. 근데 실수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을 우리가 이제 허수라고 합니다. 실수는 선생님이 매번 얘기했죠. 미스테이크가 아니고 리얼 넘버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수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허수는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데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허구의 숫자예요. 있을 수도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허구의 숫자. 그래서 이름도 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허수 단위 i는 딱 하나예요. 어떤 수를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어떤 수 x를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x를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음수의 제곱근 없다고 배웠죠. 그거는 실수 범위 내에서. 그래서 x를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x,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중에서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이네. 얘를 허수 단위라고 할 거예요. 허수 단위라고 하고 얘를 앞으로는 i라고 표현할 겁니다. i. 자꾸 쓰기 귀찮아서 그래.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쓰기 귀찮아서 그냥 i라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x를 i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i는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하고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이제 새로운 숫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숫자에 대해서.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5 이런 숫자가 실수 범위 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숫자 실수 범위 내에 없죠. 그냥 이런 거 이제 허수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숫자는 이제 허수라고 하는 거야. 그럴 때 얘는 루트 5i 이런 식으로 씁니다. 루트 5i 이렇게 요거야. 루트 마이너스 5는 루트
5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얘를 i로 쓰기로 했으니까 루트 5 i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그 뭐지? 허수 스위치가 있어요. 허수 스위치. 허수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3학년 거 풀 때는 허수 스위치를 딱 꺼야 돼. 허수 안 시켜주니까. 아예 논외니까. 근데 이제 고등과정 풀 때는 허수 스위치를 다시 딱 켜야 돼요. 무조건 허수를 따져야 돼. 문제에서 실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복소수란 뭐냐? 복소수란 지금 우리가 배운 모든 숫자를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와 허수를 모두 합쳐서 복소수라고 해요. 실수와 허수를 모두 합쳐서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a 플러스 b i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 a를 실수 부분이라고 해요. 이 복소수의 실수 부분. 이거 비슷한 거 배웠죠? 3학년 1학기 때. 무리수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렇게 배웠죠. 그죠? 비슷해요. 이 복소수의 a를 실수 부분 그리고 이 뒤에 i가 붙어있는 항에 i의 개수만 허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i의 개수만 허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실수들은 이 i라는 녀석이 없었죠. 없었죠. 그래서 얘는 b가 0인 케이스예요. b가 0인 케이스. 이런 복소수 중에서 b가 0이면 실수인 여기 a, b는 실수해야 돼요. 반드시. a, b는 실수해야 돼요. a하고 b까지 허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b가 0이면 이 허수 부분이 없어지면서 실수 부분인 a만 남으니까 숫자 자체가 실수겠죠. 그런데 b가 0이 아니면 i가 살아남기 때문에 이제 허수가 되는 거예요. b가 0이 아니면. 근데 그런 허수들 중에서 a가 0인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허수 부분만 딱 있는 애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루트 5i라든가 마이너스 4i라든가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순수한 허수 부분만 있다라고 해서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순허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a도 0, b도 0도 아닌 경우 뭐 4 플러스 2i라든가 뭐 5 마이너스 3i라든가 이런 애들은 이제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불러요. 순허수는 아닙니다. 허수는 허수인데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3번 실수는 제곱을 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근데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돼요. 순허수. 순허수 4i 같은 애들을 제곱하면 4의 제곱 16에 i의 제곱이 되니까 i 제곱 마이너스 1이라 그러죠.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음수가 돼버려요. 이렇게 음수가 돼버립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4 플러스 3i하고 5 플러스 2i가 같을 수는 없죠.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죠? 같으려면 4 플러스 3i가 되면 되겠죠. 그럼 같겠지. 그죠? 그리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실수 부분이고 얘는 허수 부분이거든요. 실수하고 허수는 아예 계산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더해서 0이 됐다? 그럼 둘 다 0이라는 얘기예요. 둘 다 0이니까 더해서 0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나오네요. 진짜 중요한 거. 켤레 복소수. 선생님이 켤레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죠. 가운데 부호만 다른 애를 켤레라고 부른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이제 켤레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복소수에다가만 켤레라는 말을 쓰거든요. 무리수한테는 켤레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복소수 a 플러스 bi가 있으면 요 가운데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야.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야 돼요. 실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i의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a 마이너스 bi를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또는 a 마이너스 bi의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a 플러스 bi를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서로 켤레예요. 그 켤레를 이 머리 위에
바를 쳐서 나타내요. 바를 쳐서 나타냅니다. 이 a 플러스 bi 머리 위에 바가 붙으면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이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예요. a 마이너스 bi.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지? 켤레 복소수. 읽을 때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바라고 읽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복소수 a 플러스 bi를 z라고 나타낼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때 이제 z의 바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야. z라는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꾼 것이다. 이렇게. 보충학습에 보면은 허수의 대소를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허수는 대소관계 비교가 안 돼요. 5i가 더 크냐 마이너스 i가 더 크냐, 얘가 양수니까 더 클 것 같잖아요. 허수는 양과 자체가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대소관계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금방 합니다. 여기는. 어려우면 나 고소해. 여기 안 어려워. 진짜 안 어려워요. 하면 금방 할 거예요. 여기 몇 쪽이야? 여기 해볼게요. 연산 80쪽 복소수의 연산. 이제 연산을 해볼 건데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연산은 그냥 i가 하나의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만 까먹지 않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4-7i하고 3 플러스 2i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수 부분끼리 7, 허수 부분끼리 마이너스 5i 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뺄 때도 마찬가지야. 실수 부분끼리 6에서 7 뺄 거니까 마이너스 1, 3i에서 마이너스 5i 뺄 거니까 플러스 8i. 그냥 i가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할 부분, 요런 거. 2-3i 곱하기 3 플러스 4i 이렇게 있으면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곱셈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4번을 할 거잖아요. 곱해서 6, 곱해서 8i, 곱해서 마이너스 9i 곱하면 마이너스 12i의 제곱이니까 얘만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채연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 모르겠다고? 그냥 이렇게 곱해 6, 이렇게 곱해 플러스 8i 이렇게 곱해 마이너스 9i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i의 제곱인데 아까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1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8 마이너스 i 이렇게 쓰면 끝나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i가 그냥 x 같은 미지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단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만 기억하면 돼요.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이거거든요. 이거 뭐냐면 우리는 분모에 무리수가 들어가는 것도 싫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i가 들어가면 정말 싫습니다. 계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분모를 이제 유리화해요. 실수화하는데 실수화할 때 이제 중학교 때 유리화할 때도 우리가 켤레를 곱했잖아. 그쵸?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이제 2 플러스 3i한테 2 마이너스 3i를 곱할 거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2 마이너스 3i라는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똑같이 곱합니다. 그러면 2 플러스 3i라는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를 곱할 거니까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어요. 합차 공식을 쓰면 2의 제곱 마이너스 3i의 제곱이 되니까 2의 제곱 4 마이너스 3의 제곱 9에 i의 제곱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4 플러스 9 이렇게 13으로 바뀝니다. 13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분모를 유리수로 바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화를 하면 돼요. 분모는 이렇게 분자는 이렇게 전개해서 쓰면 되겠죠. 이해하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점 있어요. Z와
z바를 곱하면 반드시 실수가 돼요. z와 그 켤레복소수를 곱하면 반드시 실수가 됩니다. 제곱제곱이니까. 마찬가지 z와 z바를 더하면 반드시 실수가 됩니다.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더하면 허수 부분이 없어지고 2a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가 돼요. 알겠죠? 이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계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별로 없어요. 다 했습니다.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다 성립하고요. 켤레복소수의 성질, 여기도 뭐 별거 없습니다. 켤레복소수의 성질에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 딱 두 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 z바에 다시 바를 붙이면 z가 된다. 이거. z바는 뭐예요?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꾼 거잖아. 그죠?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꿔놓은 녀석의 허수 부분의 보호를 다시 바꾸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죠? 그래서 바의 바는 z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방금 전에 쌤이 얘기했죠. 두 번째 뭐냐면 켤레는요 순서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순서의 구애를 받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Z1이라는 복소수가 있고 Z2라는 복소수가 있어요. 걔네 둘을 먼저 더한 다음에 그 더한 전체 복소수의 켤레를 취한 값과 각각의 켤레를 취한 다음에 더한 값이 같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봐봐. Z1을 A 플러스 BI라고 하고요. 난 덧셈만 증명하고 나머지는 증명 안 할 거야. 요것만 볼게요. Z2를 C 플러스 DI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Z1 바는 A 마이너스 BI, Z2 바는 C 마이너스 DI가 되는 거야. 켤레는 이거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꾸는 거라겠죠. 그래서 Z1과 Z2를 더해 볼 거예요. 더할 때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 된다겠죠. 여기 전체에 발을 치면 실수 부분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되는 거야. 됐죠?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덧셈을 먼저 하고 발을 쳤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A 플러스 C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DI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서. 그럼 덧셈은 순서에 관계 없으니까 A 마이너스 BI 플러스 C 마이너스 DI라고 써도 관계 없겠죠. 근데 A 마이너스 BI가 누구예요? Z1 바예요. C 플러스 C 마이너스 DI는 누구예요? Z2 바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더하고 바를 취하나 각각 바를 취해서 더하나 똑같다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Z1분의 Z2 나눗셈을 하고 바를 취하나 쌤 그럼 덧셈과 나눗셈밖에 안 돼요? 아니 다 돼요. 사칙연산 다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Z1 바분의 Z2의 바나 똑같아요. 심지어는 제곱을 하건 함수에 대입을 하건 다 상관없어요. 바는 나중에 해도 되고 먼저 해도 됩니다. 나중에 해도 되고 먼저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을 하나 보여줄게요.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어딨니? 나와라. 여기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안 나오네. 어디 나오니? 에이, 야, 나와라. 됐다. 어딨니? 여기 있네요. 필수 예제 7번. 자, 이 복소수의 계산을 보면은 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경우가 꽤 있어요. 지금 알파는 마이너스 3i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i고요. 베타는 1 마이너스 3i입니다. 그러면 알파의 반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가 돼야 돼요. 베타의 반은 1 플러스 3i가 돼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기 알지? 근데 이거를 계산하래요.
이거. 이거 4개를 여기다 넣는다? 아유, 그건 돼. 그쵸?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먼저 좀 간단히 할 거예요. 간단히. 얘하고 얘를 알파 바로 묶어줄게요. 이렇게. 알파 바, 알파 바, 알파 바. 공통인수로 묶어줄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얘하고 얘를 베타 바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여기 알파하고 베타가 남으니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공통인수예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앞으로 빼면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 이렇게 되겠죠. 바는 따로따로 하던 먼저 하던 상관없다면서. 그쵸? 그럼 우리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얼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죠.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 넣어주고 얘는 그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바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i 쓰면 끝이에요. 바는. 그래서 이건 합차공식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에서 마이너스 2i의 제곱 4의 i 제곱 마이너스 붙인 8이 됩니다. 이해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켤레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여기다 다 대입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필수예제 6번 보면서 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보여줄게요. 필수예제 6번의 1번. 자, 복소수의 계산은 쌤이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만 해도 이게 눈으로만 봐도 굉장히 끔찍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한다? 어휴, 그건 너무 끔찍해. 그죠? 일단 이런 복소수가 나오면은 요 유리화를 먼저 하는 거예요. 유리화. 그래서 z는 1 마이너스 a i 곱하기 1 플러스 i 1 플러스 i를 분모 문제에 곱할 거예요. 1 플러스 3i 곱하기 1 플러스 i 이렇게. 그럼 이제 분모는 1의 제곱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2가 돼요. 2가 되고 위에는 1 플러스 3i 곱하기 1 플러스 i니까 1 플러스 i 플러스 3i 플러스 3i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4i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i. 그래서 약분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i다 이렇게 볼 수 있죠. z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i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세제곱한다? 에이, 그것도 좀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중학교 때 많이 해봤죠.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일 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의 값을 구하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마이너스 3일로 넘겨서 제곱해서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하잖아. 기억나요?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많이 해봤어.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요.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면 z 플러스 1이 2i가 돼. 이거를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거 내가 봤거든. 여기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고 x제곱의 z제곱의 개수가 2인 걸 내가 봤어. 이걸 제곱하면 z제곱, z는 그냥 미지수예요. 완전 제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2z 플러스 1, 2 요게 2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1을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z제곱 플러스 2z가 마이너스 5야. 그죠? 양변에 z를 한번 곱해버리면 z 세제곱 플러스 3z는 마이너스 5z예요. 이게. 마이너스 5z. 그죠? 그러면 주어진 식 전체가 z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나와요. 6z 마이너스 5z 플러스 1이니까. z 플러스 여기 있네. 2i에 다. 알겠어요? 먼저 유리화를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마이너스 1 넘겨서 제곱을 해서 식을 변형해서 차수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을 해야 돼. 차수를 떨어뜨린다. 차수를 떨어뜨린다. 이 생각을 자꾸 해야 돼. 또 다른 거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이런 거는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뭐 3번 같은 경우 전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1-2i의 가 x 플러스 yi니까 이거는 1 플러스 2i 곱하기 x 플러스 yi가 7 플러스 4i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전개를 해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비교를 해서 x, y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로 나눠서 그냥 x 플러스 y i는 1 플러스 2i 분의 7 플러스 4i랑 같으니까 얘를 이제 뭐 간단히 해서 뭐 예를 들면 얘를 간단히 했더니 5 마이너스 4i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x가 5고 y가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는요? 그냥 i가 그냥 하나의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i가 여기 별로 할 게 없어요. 아 필수 예제 8번만 좀 볼게요. 8번. 자 8번은 뭐냐면 Z에 대한 그 Z 복소수 Z에 대한 그 뭐지 정보가 전혀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 Z 바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Z가 어떤 애다 이런 얘기가 아예 없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합니다. 실제로. 그게 좀 어려워요. 이게 빡셉니다. 빡세. 그래서 대입하면은 1 플러스 2i 곱하기 얘가 z바니까 a 마이너스 bi를 넣어주면 되겠죠. 플러스 3i 곱하기 z a 플러스 bi가 마이너스 2 플러스 6i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여기 쭉 전개해서 i로 묶어서 계산하면 돼요. 전개해보세요. 쭉 해보세요. 한 번은 해보거나 해주시면 되세요. 은성이가 안 와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여기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i의 거듭제곱, 음수의 제곱근. 자, 일단 오늘 배울 부분은요, 이제 i의 거듭제곱인데 여기서 한번